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적극 참여는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입니다. 첫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급망 재편이 시급합니다. 코로나, 요소수 수출 통제로 인한 전국적인 물류 대란은 특정국, 특히 중국에 집중된 무역 의존도에 의한 공급망 취약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생산 활동이 본격화되더라도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공급망 훼손 및 지체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IMF의 보고가 있습니다.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의 적극적인 참여는 대중국 무역 집중도 경향을 해소합니다. 또한 반도체 장비 및 소재 점유율이 압도적인 미국, 유럽으로부터 보다 안정적인 반도체 수급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해 공급망 안정화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시장을 확보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합니다.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대중국 수출입 제한은 역내 및 내수 시장에서 중국의 빈자리를 한국이 대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한국의 IPF 참여가 최대 2.21%의 GDP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특히 공급망 재편은 미국 하이테크 점유율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중국 대신 국내 기업이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점유율 상승이 곧 GNP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은 그 경제적 이익을 시사합니다. 셋째, 노동환경 기준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선두적인 지위 확보가 가능합니다. 미국에서는 신속 대응 메커니즘 등 환경, 노동 기준에 대한 높은 요구를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전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급망 흐름 하에서 선두적인 지위 및 기업 경쟁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기준에 부합하는 공급망을 형성해야 합니다.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의 적극 참여가 오히려 우리나라의 주도성을 확보함을 강조하면서 입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안보, 기술, 경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오늘의 논제에 반대합니다. 첫 번째로 안보의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미 주도 공급망 재편에 적극 참여했을 때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불확실한 미중 패권의 경쟁 속 우리나라가 겪는 피해가 막대해집니다. 작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사례와 같이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중국과의 관계를 축소하면서까지 미 주도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도 그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모두 얻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술의 측면에서 미주도 공급망 재편에 적극 참여할 경우 반도체를 비롯해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는 핵심 산업 안에서는 미국만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망 형성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인데 이를 수혜하기 위해서는 생산 공장을 미국에 만들고 초과 이익의 일부는 미국 정부에 되돌려줘야 하며 재무 상태와 핵심 공정 등 회사 기밀 정보를 미국에 공유해야 하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가진 기술의 비교 우위를 잃고 핵심 기술의 초격차 전략을 펼칠 기회마저 빼앗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이라는 목표에 어긋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현재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는 일본, 대만, 네덜란드 등으로 많지 않고 그 후보가 미국의 우방국으로 이미 좁혀졌기에 이 국가들의 대안도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 중 하나라도 무너진다면 모든 국가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특정 국가만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망에 적극 참여하기보다는 국내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불안정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점. 두 번째, 다양한 시장 확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 새로운 공급망에 있어 선두적 지위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미 주도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주도 공급망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이익도 존재한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저희 반대측은 그로 인한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오늘의 논제에 대해 반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찬성 측께서는 저희 측이 주장하는 다음 세 가지 질문에 충분히 답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 과정의 적극적인 참여가 공급망 다변화에 실제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그로 인한 이익보다
오히려 중국에 대항하여 미국의 우방국들로 재편되는 공급망에 참여함으로써 공급망 다각화를 줄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미주도 공급망에 적극적인 참여를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인 중국의 경제적 보복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미주도 공급망의 적극 참여가 실제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미국 주도 공급망에 적극 참여한다면 중국 투자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기업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 칩4와 같은 미주도 반도체 공급망의 경우에서는 자국의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미국 및 경쟁국에게 빼앗길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미주도 공급망 적극 참여가 이러한 손해보다 이익이 클 것이라는 점을 어떠한 근거를 통해 입증하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측 입론과 첫 발언 잘 들었습니다. 우선 반대측께서는 첫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반대측에서는 미국의 보상을 통해서만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정하신 듯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앞서 입론에서 언급했듯이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단순히 미국의 보상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다. 다양한 시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반대측에서 언급해 주셨던 경제적 이익의 실질적인 근거가 있냐라는 질문에도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우리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대해서도 이후에 자유토론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찬성 측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공급망 체계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지 반대 측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공급망 질서는 동맹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질서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현재 그 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하에서도 우리에게 맞는 공급망 질서가 마련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이 IPF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유도 IPF는 아젠다 설정만 되어 있을 뿐 그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므로써 그 흐름의 주도권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런 공급망 재편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반대 측에서 새로운 공급망 체계에서 뒤처지거나 또는 주도권을 빼앗기는 현상을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적극적 참여 없이 어떻게 새로운 공급망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찬성 측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미 주도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지 않고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 흐름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출해 주셨고, 그리고 뒤처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미 주도 공급망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술적 우위 확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칩4의 경우에도 그 목적은 다양한 반도체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을 모아 미국 자국의 산업 육성을 이루고자 한 것인데, 이와 같은 미 주도 공급망 재편에 적극 참여할 경우 현재 우리나라가 가진 기술에 대한 비교 우위를 잃고 초격차 전략을 펼칠 기회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반대 측은 적극 참여하기보다는 현재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초격차 전략을 통해 미국과의 협력에서 대체 불가능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그 어느 국가에도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찬성 측께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보상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합니다. 그러나 미 주도 공급망 재편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공급망 다변화가 아니라 의존 대상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꾸게 되는 것일 뿐이 아닌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 주도 공급망 개편은 국제사회의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 측 발언하겠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현재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참여로 인해서 기술의 비교 우위를 잃는 측면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술 공조 그리고 보조금 획득을 통한 기술의 초격차 유지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디리스킹이라는 명백한 이익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기술 공조를 통해서 우리가 취약했던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원천 기술을 취득할 기회가 있고
이러한 기술 공유는 명백하게 우리나라에게 경제적 이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특히 고질적인 공급망 리스크를 국제 질서로 완충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공급망 재편을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대 측에서는 우리가 의존하는 대상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반대 측의 이러한 주장이 우리가 어떠한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을 것인가,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협소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공급망 재편에 적극 참여한 것의 이득은요, 다양한 시장의 확보 가능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시장 내 중국 점유율 감축이 우리 기업에게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IPF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동남아 시장까지 눈길을 돌려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이러한 측면에서 대한아시안 공급망이라는 뜻의 알타시아라는 용어가 새로 만들어지고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구 면에서 이 알타시아라는 이 지역은 인도, 인도네시아, 동남아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반대 측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만, 일본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 사례입니다. 인구 면에서도 중국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일 뿐만 아니라 여기 안에서 생산되는 교역량도 상당하기 때문에 공급망 재편의 적극 참여가 비단 다양한 시장에 눈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씀드리면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찬성 측께서는 기술 공조를 통해서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시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시 중국 보복과 같이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임은 명확한데, 이에 반해 긍정적인 효과는 단순히 기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찬성 측께서는 정부와 시장이 서로 별개의 부문임을 간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여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경쟁사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서로 기술을 공개하고 협력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공급망에 참여하는 것이 어떻게 국내 반도체 기술 개발에 이익이 될 수 있는지 더 실증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새로운 공급망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도권을 획득할 것이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적극적인 참여가 오히려 반드시 주도권의 획득으로 이어진다는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찬성 측에서 입증 책임을 가지고 더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우방국으로서 동맹을 맺는다는 것이 미국과 우리나라를 과하게 동일시함으로써 그 이상만을 강조하는 낙관론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동남아시아 시장에 미국이 진출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어 시장 다각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동남아시아 시장은 오랜 기간 중국의 영향력이 가장 컸던 분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친중과 친미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미국이 IPF를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참여함으로써 시장을 다각화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적극적 자세를 취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국제 외교 안보에 있어서 국가 간 첨예한 갈등과 긴장이 있더라도 대탕트와 같이 긴장을 늦추는 시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 우리나라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국익을 취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안정적임을 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반대 측에서는 우리나라가 중립적인 위치를 얻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무역 의존도는 어떻습니까? 중국에 과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반대 측에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오히려 공급망을 다변화해서 중국 의존도를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대 측은 찬성 측이 제시하는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상황에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이 해결책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 측에서는 계속해서 중국 보복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측에서 중국의 보복을 위협적으로 느끼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대중국 무역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보복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중국의 광물 비용이 오르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국의 지배력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 통제는 재발등을 찍는 패착이 될 것이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반도체 수출 통제로 중국에 응할 수 있는 만큼 중국의 보복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네,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반대 측에서는 중국의 보복, 저희 쪽에서도 중국의 보복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국의 보복이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생기는 겁니다. IPF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보복에 공동 대응을 천명하고 있고 G7 회의에서는 한국이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할 시 미국이 지원하겠다라는 공개적인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중국 의존도가 감축되면 장기적으로 중국의 이런 보복이 실효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감안했을 때 경제적 보복의 사유는요, 반대측에서 내세우실 반대할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 참여해야 될 그 필요성에 찬성할 근거라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측께서는 중국의 보복에 대해 국제적으로 연대한다면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해 주셨는데 이는 한중 관계의 특수성을 과소평가하신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중국은 공세적인 대외 정책을 대폭 누그러뜨리고 있으나 한국에게만은 강경 자세를 유지하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및 수입 의존도는 각각 25%, 22%인데에 반해 중국의 대한국 수입 수출 의존도는 각각 7, 4%에 불과하여 이 무역에서의 비대칭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중국이 보복을 취하기에 가장 용이한 위치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국제적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나라가 받을 손해를 전보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함이 너무 큽니다. 안보에 있어 과잉 우려라는 것은 없으니만큼 국제적 추세에 의지한 채로 섣부른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반대측 또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의문을 가지는 점은 과연 그 방식이 반드시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제시해드렸던 기술 탈취의 가능성, 미국 하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해주지 않은 채로 제3국과의 무역 확대에 대한 방법이 오직 이 미국과의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는 것뿐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강조해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한 입론에서 현재 대중국 관계에서 중국에 의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빈칸을 국내 산업으로 채우게 된다면 오히려 경제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그간 공급망 다변화에 있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점은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 중국을 대체할 대안이 없었던 것인데 소규모 개방 국가인 한국이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바로 이 부분을 한국 산업으로 채울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능하신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해 주셔야 그 설득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 측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무역의 비대칭성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대중국 무역 의존도를 줄여야 할 필요성,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 적극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 적극 참여하게 되면 현재 14개 국가, 동남아 시장을 포함하고 있는 14개 국가가 참여하는 IPF에서도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알타시아라는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반대 측에게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 측에서 저희 찬성 측의 의견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은 저희가 한국 내수 시장으로 이를 대변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시장이 미국 시장 내에서 축소가 된다면 중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한국 기업이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한국 기업에게 경제적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 측에서는 지금 기술 탈취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저희는 오히려 기술 공조를 통해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믿는 바입니다. 한국이 기존에 약했던 분야를 기술 공조를 통해서 강화한다면 한국은 훨씬 더 높은 기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반대 측에서는 공급망 재편이 안보 그리고 경제 분야에만 다룬다고 생각하시는 듯합니다. 그러나 저희 찬성 측은 공급망 재편이 의의가 단순히 경제, 안보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IPF에서는 기존에 다뤄지지 않았던 노동 및 환경 문제에 대해서 다룰 것을 지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정 경제는 IPF 주요 필러 중의 하나로 IPF에서 탈탄소화를 위한 점진적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새로운 가치 기준이 확립되고 있는 현재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공급망 재편에 적극 참여가 가진 이념적인 측면에 매몰되어서 가치 기준 확립 단계에서 선구자적 효과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미국 시장에 있어서 중국 기업이 차지한 자리를 국내 기업이 대체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중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자원 수출과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메모리 반도체의 제조 분야인데 강점이 명확하게 다른 이 두 기업이 어떻게 바로 반드시 이걸 대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또한 중국의 의존도 축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해주고 계시는데 이 또한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 축소에 대한 방법으로 반드시 공급망 다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 유일무이성, 다른 대책을 너무 배제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또 환경과 가치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환경 문제 해결로 반드시 이어진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애초에 환경은 미국의 명분 중 하나일 뿐 결국은 자국 안보가 공급망 재편의 주요 목적인데 공급망의 장점을 설명하기 위해 부수적인 측면의 일부 긍정적인 성격을 과도하게 강조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친환경 기술 개발을 주 목적으로 두었다면 소수의 동맹국이 아니라 여러 국가의 다양한 인재에게 기회를 나눠주었어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의 IRA에는 중국 부품이 포함된 제품을 완전히 배제하고 중국 인재가 개발한 기술을 배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기술 공존에 대해서 오히려 미국의 협력 없이 기술적 우위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해 주시면서 기술 공존의 장점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IRA에서 살펴보실 수 있듯이 칩 4의 반도체 부분별 1위국을 한데 모아 미국 자체 기술 산업 육성을 꾀하고자 하는 칩 4의 동맹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이에 적극 협조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찬성 측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대 측에서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중국을 바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물론 바로 대체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 측에서 언급했던 대로 우리나라가 약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과 협력하여서 그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칩포 동맹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반대 측에서는 그리고 노동환경 이슈화에 대해서 명분일 뿐이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노동환경 이슈화는 단순히 명분일 뿐이 아니라요. 필러 1번인 무역에서도 노동환경에 대한 통장 의제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필러 3번에서는 탈탄소와 청정경제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제로 부상되고 있는 노동환경에 대해서 선두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공급망 재편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주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네, 추가로 토론 정리하면서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반대 측에서는 안보의 측면을 과하게 강조하시는 듯합니다. 우리가 미국과 우리나라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 질서의 재편에 참여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우리에게 손해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주고 계시고 또한 저희 쪽에서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해줘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입론부터 누차 말씀드렸던 사실이 우리가 GDP의 상승을 얻을 수 있으며 GNP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굉장히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해 드렸고 또한 우리가 미국과 우리나라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이 이렇게 명백하기 때문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자유토론에서는 기업 경쟁력, 경제적 이익 등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오갔는데 반대 측에서는 안보 측면 그리고 경제적 손해에만 집중하시면서 우리가 선도적인 지위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간과하고 계신 듯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적극 참여만이 우리의 주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네, 반대 측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미 주도 공급망에 적극적인 참여를 주장한 찬성 측께서는 오늘 토의에서 다음 세 가지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해주셨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중국의 경제 보복 확장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있는지. 둘째,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자국의 독자적 대응력 강화보다 둘째, 우리나라가 감수한 비용 그 이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실성. 마지막으로 패권국에 대한 의존이 자국의 독자적 대응력 강화보다 우선시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입증해 주셨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찬성 측과 함께한 토론에서는 몇 가지 아쉬움이 존재했습니다. 우선 저희 반대 측에서는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과 중국 내 우리나라 기업이 입게 될 피해를 대중 의존도의 상당한 수치를 제시하며 현실적인 손실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찬성 측께서는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부작용보다 클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 없는 이상적인 담론에만 머문 채 가장 핵심인 중국의 보복에 대한 현실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주지 못한 점 아쉬웠습니다. 또한 찬성 측께서는 장기적 측면의 효과를 근거로 글로벌 공급망 내 배제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불확실한 국제사회의 경제 안보에서 미국을 강력한 공급망 주도자로서 인식하며 저희 반대 측에서 강조한 독자적 대응력을 키우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간과한 점 이 부분 아쉬웠습니다. 경제 안보의 국익을 추구함에 있어 타국에게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 국가 안보의 불확실한 위험성을 가져다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국제 관계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으며 오직 국가의 이익만이 영원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미 공급망의 불안정한 실리와 우리나라의 강한 중국 의존도를 고려한 경제적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우리나라는 하나의 패권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소규모 개방 국가로서 공급망 다변화 전략과 자체 능력 제고에 더욱 힘써야 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급망 불안이라는 공감대 아래 오늘 토론에서 다루어진 쟁점은 크게 경제적 이익과 노동 환경의 이슈화입니다. 저희 찬성 측은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시장 확보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중국의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리스크가 초래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오직 중국 시장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중국의 보복이 있을 수 있다에 대한 우려만을 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는 중국의 보복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고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측에서는 이를 저희가 대답을 회피하였다는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반대 측의 발언은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오히려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 실질적인 대안 없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노동환경의 이슈화입니다. 노동환경 분야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으며 현재 가치기준 확립의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IPF의 무역 필러에서 노동 및 환경 문제가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이 단계에서 적극 참여해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이렇게 노동환경 이슈화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체적인 대답을 회피하였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미국 주도 공급망의 문제를 우리 주도성의 상실을 들어서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주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에 대해서는 발언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과이불개,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저희 찬성 측은 공급망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문제 해결 방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해결 방안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